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보합권에서 좀 엇갈려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정도 올라서 3227, 코스닥은 0.1% 정도 내려서 813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장모 부장님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장모 부장님부터. 네, 오늘은 저는 웹툰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미국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80% 올랐죠. 미국 그 네이버 웹툰 주가요. 그래서 예. 그런 쪽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가 있어서 약간은 좀 대형주가 만약에 기술주가 좀 쉬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쉬어준다면 아마 이렇게 좀 테마성이 짙은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신규 상장주도 많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넘어가는 쪽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매는 좀 약간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은요? 예, 어제 말씀 주셨던 웹툰 관련 좀 네이버 포함해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좀 안 좋았던 섹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어제 음원 음반, JYP 엔터 실적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실적을 열어보니 이제 어쨌든 500억대 이상의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스트리트 컨센이 너무 높았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이제 오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되고 이제 각 증권사마다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JYP 쪽과 관련된 엔터 업종도 음원 음반 쪽이 오늘 어느 정도 힘을 내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알테오젠을 포함한 그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UBS 쪽인가요? 외사 쪽에서 알테오젠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면서 알테오젠 분위기가 조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 국내 그 애널리스트들은 외사 쪽의 알테오젠 리포트에 대해서 좀 근거가 너무 희박한 그런 조금 글쎄요 좀 납득하기 힘든 리포트다라고 이제 반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알테오젠이 어떻게 반등이 좀 혹시 나올지 아니면 외사 매도 리포트 때문에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계속 눌릴지 여부가 오늘 코스닥의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였던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도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주가들이 올랐지만 역시 외사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보수적인 중립 의견 냈고 과도하게 밸류가 비싸다라고 또 외사 쪽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도 5%가량 하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어제 그 엔비디아 쪽에 설계 결함 이슈 분위기가 약간 나왔어요. 네. 일부 부본인가요?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블랙웰 설계를 재설계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좀 쉬었거든요. 물론 공식적인 반박을 했습니다만 그 영향으로 오늘 약간 SK 하이닉스가 좀 쉬고는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엔비디아 영향을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극복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오늘은 좀 더 강하네요. 대형주랑 중형주가 좀 강하고요. 0.4%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하락하면서 시작하네요. 하이닉스가 1.3%, 삼성전자가 0.3% 밀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이 1.3% 올라서 조금은 상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KB금융, 시가총액 6위, 7위, 8위 종목들이 1%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아도 1.3%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말씀해주신 웹툰 네이버는 3% 이상 상승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1% 올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메리츠 금융주주가 오늘 7.3%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300원 올라서 12만 2,100원인데 오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하나 있었고요. 목표주가가 12만 3,000원에서 12만 9,000원인가 그 정도 소폭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2.6% 추가적으로 올라서 요것도 52주 신고가인가요? 예, 52주 신고가 또다시 경신하는 현대글로비스 오늘 잘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3.8%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도 3%대 마이너스입니다. 뷰티 쪽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뷰티, 화장
화장품 이쪽이 조금 분위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가 3.6%, 휴젤이 1.1%, 클래시스가 1.3%, 이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엔터주 좋네요. SM이 2.7, 그리고 JYP가 5%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네요. 워닝 IPS가 4% 밀리고, 뭐 솔브레인, 뭐 동진세미 캠 이런 종목들 다 1%에서 4%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특징들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단연 웹툰이 치고 올라가네요. 이제 미스터 블루가 1% 정도 가서 지금 2차 부에 걸려가 있고, 뭐 MBT, Y랩 요런 애들이 다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그쪽이 확실히 좀 수급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이 좀 좋지 않아서 후발로 이제 일진 디스플이 오늘까지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른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수급 돌리기 한번 한 것 같고요. 왜냐면 전일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 이제 오늘 그 급등을 시키면서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오케이.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탄산리튬 현물 가격이 오늘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앨범아일이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세비캠도 그렇고 오늘 LNF라든지 2차 전지도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오늘 올라가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리포트 내용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밸류는 되게 높아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좋을 텐데 연말로 가면서 밸류 부담이 생길 거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고민을 하던 투자자들이 지금 일단 좀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나머지 휴질이라든지 좀 같이 밀렸던 종목군들이 좀 같이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또 피부 미용 쪽에서 용기나 이런 종목군들 중 일부는 또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대북주라든지 좀 기본적으로 이슈가 있는 쪽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 약간은 좀 하락을 견인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뭐 저도 그 리포트를 조금 찾아보니까 근거가 진짜 좀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단기 눌림을 좀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도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특징적인 부분 있을까요? 네, 특징적인 부분은 출연자님께서 오전 방송 축하한다면서 또 2만 원 슈퍼챗 쏘아주시면 그거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줘야죠. 사랑해요 박군영, 네. 우유빛깔 박군영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특징이죠. 예, 네. 제가 뭐 오전 시황 관련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잠깐 이제 와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네네. 수급 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까지 강세였던 디스플레이 BOE 이슈 때문에 뭐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아까 예.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좀 비싸다 리포트가 역시 외사 리포트의 영향을 또 오늘 받는 것 같고요. 어제 강했던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BH, 그다음에 파인엠텍,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이제 같이 카테고리 됐던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가장 크게 어제 올랐는데 뭐 BH나 같이 엿어서 같이 한번 오늘 반등이 나올지도 역시 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창구 기준입니다. 그 외국인 창구 기준으로 지금 수급을 보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역시 코스피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00억대, 하이닉스가 70억대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자동차로 좀 몰립니다. 현대차가 65억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웹툰 관련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도 LG 엔솔, 그다음에 뭐 기아 역시 이제 그 자동차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상황이고요.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일부 금융주가 선별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고, KB금융 이렇게 금융주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쪽을 보시면 반도체, 그다음에 오늘은 인터넷, 웹툰 쪽 집중하고 있고, 예. 자동차 집중하고 있고, 금융주 집중하고 있고, 2차 전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조금 차익 실현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역시 집중되는, 아침에 수급이 좀 집중되는 쪽이 역시 오전장 이후에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있고 어제 미국장이 올랐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의 선물이 미리인지 장전에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좀 많이 올랐던 점도 분명히 있고 또 3일 연휴라는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서 오늘은 좀 급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웹툰 쪽이 제일 강하기는 하네요. 예, 미스터 블루, 뭐 MBT 뭐 이런 종목들이 막 17%, 11%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디스플레이 쪽도 일진 디스플레이가 오늘 또 16%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좀 치고 올라오네요. LG엔솔, 삼성 SDI 2%대, SK이노베이션도 1%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창모 부장님이 가장 눈에 띄는 섹터가 있을까요? 뭐 일단 웹툰은 벌써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좀 붙는 게 이 미국의 블룸에너지라고 SOFC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그 관련된 대장주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서 한번 그 블룸에너지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좀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ABL 바이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ABL 바이오는 우리 이틀 전부터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 아이맵에 대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고 하면서 제가 ABL 바이오에서 파이프라인 2개가 좀 핫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RTO제는 좀 좋지 않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이오 쪽에서도 좀 순환매나 좀 일단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옥석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미국장에서 금일 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었던 건 아니고요. 두 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고 바이오 쪽에서 RTO젠이 좀 신다라고 치면은 갈 때가 뭐 리가킴이나 ABL이나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 리가킴은 최근에 목표 주가 20만 원 상향 조정도 나왔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좀 수급 쏠림과 단기 목선 돌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은 좀 특징적인 그런 섹터들 좀 보이는 게 있다면? 예, 뭐 오늘 뭐 좋은 섹터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섹터에 대해서 뷰를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것들은 대부분 다 계속 좋으니까 그럴 것 같고 좀 빠진 것이 역시 이제 지금 오늘 수익성으로 보면 아침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밀렸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밀렸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밀리니까 유리기판 쪽도 좀 밀리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어제 많이 급락했던 음원음반은 그래도 급등세가 나오고 JYP엔트가 7% 올라가니까 SM 등을 포함한 어제 같이 밀렸던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고 YG 플러스라든지 쪽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그 방시혁 기장의 뭐 부침이 좀 있긴 하지만 하이브만 그냥 단독으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오른 게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그런 개별적인 노이즈만 좀 제거가 된다면 또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BTS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반도체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창구를 통해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꺾임 현상은 아니라 보는 것 같고 다만 원익 IPS나 유진테크, 뭐 이오테크니스 등등 반도체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꽤나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까지 좀 급등이 왔다는 점에서 일부 조금은 조정세나 좀 쉬어가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평가가 좀 아쉽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평가 좀 아쉬워서 이 주가들이 LG 디스플레이가 좀 빠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BH나 다른 종목들도 좀 빠지는데 사실 덕산네로스 같은 경우는 그 블랙 PDL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좀 아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블랙 그래서 PDL? 예,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쪽에 다른 새로운 기술 발전의 가장 수혜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이슈들이 덕산 네룩스 등을 포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산 네룩스 정도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보는 것 같고 역시 뭐 BH라든지 이런 쪽은 애플 쪽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OE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생겼을 때 BOE 때문에 단가가 20-30% 정도 깎아 내려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면 BOE가 못 들어오니까 그런 단가 CR 압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 자체가 어쩔 수 없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써야 되니까 이 가격 단가 압박이 좀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또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BH가 아마 그런 영향을 받겠지만 아무튼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또 평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리가켄 바이오 역시 치고 나갑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 그래도 똘똘한 바이오 중에서는 역시 알테오젠도 그렇기도 하지만 리가켄 바이오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외에도 비만약 관련해서 최근에 국내 한국판 관련해서 지금 비만약 경구용도 나오지만 노보 노디스크도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내려서 좀 수요를 촉진시키겠다는 전략을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비만약 시장도 역시나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회사들 이런 쪽도 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도 제약 바이오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적으로 다가오면 하반기 주도 섹터 가운데 제약 바이오도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오늘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또 코스닥이 좀 치고 올라오네요. 이 초반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약간 코스닥이 마이너스였다가 또 올라오고 코스피에서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형주랑 중형주랑 비슷하다가 지금 이제 중형주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엔터 JYP랑 SM, 디어유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을 좀 더 볼까요? 아니면 좀 더 하고 싶은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두 개 다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뭐 지금 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이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코로나19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제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게 질병청에서 갑자기 2주 내에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부터 우정바이오라는 기업이 좀 크게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메가이CS 같은 호흡기 질환 관련된 쪽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전일에 뭐 진단키트 쪽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공이나 이런 것도 좀만 관심 있으시면은 지금 티켓이 없어요. 뭐 요번에 또 연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여기저기서 오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호흡기질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테마적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확실히 막 그런 쪽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또 광고 쪽도 은근 그 되게 작은 광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조금씩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웹툰주들이 지금 2차 VI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눌리고 있고 요즘에는 거의 2차 VI까지 가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애들 더 치고 올라가면은 또 광고 관련된 애들도 쭉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쿠키 굽는 거나 이제 뭐 광고하는 애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윙님께서 궁금한 게 비만약 기존에 있던 거랑 요새 이슈되는 경구용이랑은 다른가요? 어차피 똑같은 케미칼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주사제 형식으로 먼저 진행이 돼서 네네. 가격도 좀 많이 비쌌습니다만 경구용으로 나오면서 이제 좀 이제 접근성이 좀 편해지는 거죠. 주사 맞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알약으로 먹는 게 좀 더 편안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랄리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경구용 약을 이제 임상을 하면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적이 있지만 그게 어떤 이유냐면 경구용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사제로 놓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임상 쪽에서 우리는 부작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야라고 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 결과를 딱 데이터를 보니까 체중 감량에 대한 부분들이 주사제보다 좀 적게 나온 거예요. 체중 감량 부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데이터가 빠지기는 한 10몇 킬로 빠지기는 했는데 좀 기대치보다 좀 적게 이제 체중이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구용 관련해서 체중 감소량이 조금 약하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뭔가 임상 결과가 좀 배드하다 이러면서 주가를 막 급락시킨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됐던 임상 결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프로세스를 좀 보니까 이 부작용을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 도즈 그러니까 이제 그 복용 부분들을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복용을 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이제 비싼 주사제를 맞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몇백만 원 하는 것을 고도 비만 부분들을 많이 맞으시겠지만 일반
적인 일반인들은 좀 살을 빼고 싶은데 그렇게 비싼 걸 맞기는 좀 어렵고요. 2, 30kg씩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막 5kg, 10kg 정도 빼고 싶다는 분들은 네네. 조금 덜 빠지더라도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약으로 이제 경구용으로 먹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가격도 좀 싸다. 이러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석이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주사제와 경구용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런 경구용 등을 포함한 비만약이 이제 개발 관련된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지면서 빅파마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선점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런 논리로 또 한 발짝 더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비만약 관련주가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회사도 있지만 유통을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예. 유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뭘 하든 별로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만 열리면 수요만 생기면 되기 때문에 호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차이, 그러니까 주사약과 노보도 디스크나 다른 경구용으로 만드는 뭐 일라일이나 이런 쪽에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초반에 치고 올라가는 업종은 증권 쪽, 엔터 쪽, 그리고 저 2차 전지 쪽, 뭐 요 정도만 조금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글로비스 조금 오르고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조금 이거 약간 내일 연휴가 껴서 그런가요? 살짝 좀 잔잔한 듯한. 또 욕먹겠다. 또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했다고. 아 근데 이제 네. 이슈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북주도 그렇고 지금 미스터블루가 이제 또 시동 걸어서 막 수급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아마 좀 오늘 시장이 아까 처음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나 기술주들이 좀 약간 쉬어가니까 좀 큰 종목군들에서는 사실 그렇게 움직일 때가 별로 없고 수급이 이제 반도체로 많이 쏠리니까 분명 수급이 이런 특정 이슈 쪽으로 많이 쏠릴 텐데 미국에서 제일 컸었던 이슈가 아마존의 신선식품 배송 관련된 부분. 아, 드론으로 그거 하는 거. 네, 막 배송하고 그다음에 거기 로봇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웹툰이 진짜 핫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테마적인 종목이 아닌 거에서 마블이랑 엮여가지고 하루 만에 80%가 올라가는 사례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게다가 주가가 밑으로 막 기다가 올라간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디에프라든지 뭐 좋은 사람들 막 이런 애들도 막 JST나 이런 애도 움직이는데 요것도 이제 대북도 스토리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북 확성기부터 지우고 그다음에 북미 대화 얘기 나왔다가 이제 그 북미 대화 나왔다가 그다음에 대남 확성기 또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권 관련된 보고서 안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이제 정책적인 그 보고서 5개년 나왔잖아요. 네. PDF 80페이지짜리 저도 읽고 있는데 그 86페이지인가? 그거 안에도 대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책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테마적으로 이번 주에 뭔가 이슈가 있는 건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금, 토일 지나면 이슈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좀 지금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성이 있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는 쪽은 좀 확실히 주가를 땡기려고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경택 님께서는 근데 네이버는 왜 이럼 하면서 3.8% 치고 올라가던 네이버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은 1.4% 상승 정도로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저쪽에서 저쪽 나라에서 급등한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인 건 이유가 왜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는 미국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카카오 웹툰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든 네이버에서 좋은 웹툰이 나오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가 웹툰 1등 했었던 있잖아요. 그때도 카카오랑 네이버가 가야 되는데 뭐 미스터블루라든지 이런 이게 이제 예전에 무협지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그 출판사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은 IP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이슈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이 좋은 얘기 나왔을 때 소부장이 튀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탄력도는 그쪽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거는 단기 이슈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요런 이제 소형주들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고 어차피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수급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 국장입니다. 그게 국장입니다. 그게 국장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 메리츠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박근영 부장님한테는 수급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480억, 310억 이렇게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60억, 192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만 1,570억 요 정도 사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분석을 해주신다면? 네, 외국계 쪽의 포지션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매도가 꽤 외국계 창구에서 꽤 1등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이제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테오젠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아래꼬리를 꽤 달았고요. 지금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플러스 1%대로 오히려 올라가죠. 아침에 같이 밀렸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은 힘이 굉장히 좋다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창구 쪽에 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또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수급이 이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바이오 섹터가 죽은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노이즈로서 오히려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외국계 창구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 지금 시세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에 대한 부분이가 좀 좋아지고 있고, 현대차도 3위 정도 이야기되고 있고, 하이닉스라든지 KB금융, 결국 말씀드렸던 LG 엔솔 등을 포함해서 역시 이제 2차 전지 쪽까지도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그다음에 금융,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외국인들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4,500억 정도 사고 있어서 아침에 조금은 관망세 정도로 보이고 몇 개 엄선된 선정된 종목 중심으로만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ABL 바이오가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다고는 하지만 80억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파는 것도 어떤 종목을 막 1,000억, 2,000억 파는 종목이 없어요. 시장은 어느 정도 그냥 강보합에서 이렇게 좀 주춤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네, 수급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이제 좀 수급의 흐름이 보시면은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으로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갔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힘이 약해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원툴로 막 수급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고만고만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 얘기는 결국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좀 상당히 약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이슈들 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반도체를 관망을 하는 건데, 외국계 수급 동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외국계가 제일 많이 들어왔었던 게 지금 2달 사이에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결국엔 움직여야 수급의 큰 틀이 움직이는데, 그거가 약간은 좀 관망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은 수급이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들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물론 반도체도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이 쉬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약할 수 있고, 그러면 빠른 순환매로 그냥 돌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일단 매도에서는 이제 RTO진이 좀 팔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목표 주가가 20만 원대 후반, 27만 원 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재 주가랑 괴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고민이 돼서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물량 많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쪽에서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수급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힌트는 주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프로그램 비차익에 대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변동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좀 이슈가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옵션이 좀 죽는 날이라 제가 봤을 때는 선물이 그렇게까지 크게 땡길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땡겨서 가면은 다음날에 콜옵션이 날아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가지고 수급에 대한 추이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파생이 좀 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힌트가 없다면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좀 이슈가 명확하거나 테마성 재료가 있거나 이런 쪽에서 좀 놀다가 끝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채팅창에서 나오는 의견들 조금만 받아볼게요. 두 분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오르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올라가는 것들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이슈들을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박근영 부장님? 네, 2차 전지는 오늘 하루만 오른 건 아니죠. 네. 최근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인데 사실 뭐 2차 전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국내 하우스들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그다음에 유안타증권 이런 쪽은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화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상징적으로 하나증권이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냈다가 최근에 뭐 바닥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 상황이나 트레이딩 바이나 뭐 어떤 매수 의견을 돌리면서 하나증권이 굉장히 좀 빠르게 또 돌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관련 주가 일단은 2분기 실적에서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가이던스 대비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일단 실적으로 뭔가 보여는 좋다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중국 쪽의 리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었죠. 선물 가격이나 현물 가격이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수혜가 결국은 한국 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주가들이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반등 모멘텀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오래 쉬었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KB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네. 한 3분기 정도 내까지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주도주를 보면 완전히 주도했던 1등 업종이 주가가 급등 이후에 주가가 막 급락하고 바닥을 찾고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그걸 이제 운용하자면 3분기 정도까지는 긍정적인데 4분기 정도부터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부정적으로 봤던 하우스들도 뭐 어떤 어닝에 대한 부분, 그러면 리튬 가격의 반등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일단은 매수 의견으로 돌리는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빈집이잖아요. 오랫동안 많이 비어 있었던 누구라도 다 팔고 나갔던 쪽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실적이 나왔던 부분 때문에 좀 주가는 좀 더 움직일 것 같고 3분기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이었나요? 뭐 4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어닝은 네. 좋았지만 그게 인도네시아 뭐 법인이었나 다른 쪽에 어떤 특별이익이 들어오면서 400억이 잡혔거든요. 그러면서 어닝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의 일회성일지를 조금 더 연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2차 전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뭐 그냥 어떠세요? 뭐 저는 미국장에서 이제 미국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앨범알 이런 애들이 올라간 게 제일 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새벽에 좀 체크를 했을 때 앨범알에 대한 주가 움직인 게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단기간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3개월 뒤에 반영이 되는데 스타트를 끊은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 수준으로 유지만 돼도 이제 좀 기업들 그 턴어라운드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슈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그 얘기 드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연기금이 2차 전지를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원래는 LG 엔솔로 좀 집중적으로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나다가 그게 SDI 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쪽으로 좀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나눠져 있고 또 금융 투자에서도 이쪽을 좀 제일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기관의 수급 중에서 전 연기금이랑 금융 투자랑 투신 이런 애들이 좀 중요한데 주력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가 좀 세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일단 기관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또 수급적인 부분 리튬주들의 어쨌든 좀 강세 흐름 유지 또 미국주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오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네이트의 LRO님께서 조방원은 끝났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요거 박근영 부장님 이 의견이 좀 궁금한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 부근에서 한 10% 떨어져서 좀 버텨주는 것 같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한국조선해양도 위쪽에서 한 10% 정도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 떨어져도 또 이상하지도 않은 느낌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조선주는
상당히 고민이 많죠. 지금 자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표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팔아야 되는 자리로 지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2007년, 2008년도에 엄청나게 조선주가 올라갔을 때 당시에 신고가, 신조선가를 지금 이미 비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신조선가가 더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2007년, 2008년도 빅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고점을 이미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꽤 올라왔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 지표들이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은 잘 나오죠. 왜냐하면 조선주는 이제 실적이 2년 정도 레깅을 하기 때문에 네. 발주를 받은 거에 대해서 2년 뒤에 숫자가 나오니까 예전에 받은 게 지금 슬슬 나오고 있고 최근에 발주를 좀 잘 받고 있으니 한 1, 2년 정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발주 물량이 상반기도 그렇고 7월 달도 마찬가지고 발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발주 물량이 상당히 이제 급감하고 조선가가 비싸니까 또 발주를 좀 주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땡겨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상반기에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꽤 펀드에서 꽤 많은 비중을 이미 채워놨을 거로 보기 때문에 자 이걸 더 땡기려면 더 사야 되는데 펀드라는 것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한 업종을 엄청나게 더 많이 높이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인 룸도 조금 여유가 많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팔기에는 모멘텀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미국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MRO 등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우리가 LNG를 투자할까에 대한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래스카 LNG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올라왔을 때 조선업종에 대한 협력은 다시 한번 강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추가적인 성장을 또 담보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팔고 안 쳐다본다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조선업종을 버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사이클상으로 기존의 사이클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조선업종이 상당히 지금은 팔고 안 쳐다봐야 정도이겠지만 예전에 없던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컨테이너선 관련된 한국의 마켓 쉐어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에 대한 MS가 다시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쉽지 않죠. 그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를 쳐다보면 반도체 빅사이클 해가지고 사이클론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디램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뭐가 받쳤습니까? HBM이 거기에서 받쳐 들어오면서 네. 그 사이클을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하면 이미 팔았어야 되죠. 근데 HBM 때문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사이클론이 완전히 깨지는 게 반도체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종도 과거의 잣대로 들어보면 지금은 이 지표에서 사야 되나? 신조선가 이미 2007년도 이거 한번 물리면 10년 각인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러 모멘텀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추세가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환기 차원에서 요거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채팅창 보시면서 루이님께서 언제까지 채팅창 닉네임 이렇게 골뱅이로 그 원 아이디로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저희가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원래 아이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거 무슨 골뱅이 무슨 JMOR3 막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유튜브가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채널을 정해서 거기는 이제 핸드라고 해서 고유 IP 비슷한 번호가 나오도록 설정을 유튜브가 한 건가 봐요. 그래서 채널주가 요걸 바꾸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냥 원래 아이디로 뭐 민돌아빠면 민돌아빠 이렇게 원 아이디로 나오는 채널이 있고 저희처럼 요렇게 골뱅이 해가지고 이상한 아이디가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그게 완전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요걸 테스트를 하는데 저희가 잘못 얻어 걸린 거예요. 나중에 요걸로 계속 바뀐대요. 이제 유튜브가 요렇게 영구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핸드라고 하는데 요 핸드가 저희가 잘못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테스트베드로 저희가 선정당한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저기 좀 편하게 보기 쉽게 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사칭이 워낙 많잖아요. 뭐 비트코인 전문가 혹은 뭐 자기 이름 뭐 유재석으로 해가지고 유재석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사칭이 안 된대요. 하나밖에 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요거를 저 바꾸는 테스트를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오케이. 광고 하나만 하고요. 예. 네. 광고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자료로 한번 넘어가든지 아니면 저기 질문을 조금 더 소화하든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중에서 가장 좋은 메디필의 선케어 3종 패키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3종 패키지인데요. 메디필이 굉장히 화장품이 좋죠. 미백 케어 그리고 자외선 차단 동시에 가능한 멜라토닌 선크림, 피부결과 모공 케어가 가능한 저자극 리프팅 선크림, 수분 보습, 미백을 한꺼번에 케어하는 에센스 요렇게 3개 패키지에서 메디필 거를 3만 원도 아닌 29,800원에 드리겠습니다. 선케어, 멜라토닌, 리프팅, 그리고 수분 보습 미백 한 번에 케어하는 에센스. 요렇게. 요게 에센스, 요게 선크림, 요것도 선크림. 요렇게 해서 3개에서 29,800원. 대신에 소비 기한이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예, 멜라토닌은 내년 이게 내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소비 기한 기네요. 근데 이렇게 싸요? 엄청 싸네. 멜라토닌은 내년 12월까지고요. 리프팅 선크림은 내후년 3월까지고 저 에센스는 내년 10월까지네요. 저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 그래서 3가지 메디필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300세트 한정이어가지고요. 한정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딱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찾아보시면은 요거 3개에 3만 원도 안 되는 돈이면 진짜 싼 거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라코스테 시그니처 클래식 반팔티입니다. 이렇게 라코스테 이렇게 예. 초록색이 원래 라코스테 그거잖아요. 근본. 예, 근본 초록색. 네, 클래식 반팔티고요. 블랙, 화이트, 네이비, 그린 색상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팔티가 여러분 지금 이제 8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춥습니다. 내일 모레면 저거 파카 꺼내야 돼. 파카, 패딩, 파카, 목도리 이제 내일 모레 꺼내야 돼요. 진짜 금방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저희가 긴팔티 여러분들의 건강과 멋을 위해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상징적인 악어 로고 자수 포인트, 시그니처 클래식 오버핏 반팔티, 긴팔티, 남녀 공용 착용 가능, 여성은 한 치수 작게 추천드리고요. 4가지 컬러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선택 가능합니다. 예. 긴팔티. 저 긴팔티라고 그랬죠. 긴팔티. 예, 긴팔티잖아. 내가 반팔티라고 했어요? 예, 긴팔티예요. 예. 춥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코스테 클래식 긴팔티 그리고 메디필 선케어 3종 패키지. 예. 악어 병행수이면 짭 아니면 이런데 짭 아닙니다. 짭 아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팔이라고 2번 말했어요? 긴팔티죠, 여러분. 누가 요즘 반팔 사요? 지금 아울렛 가봐요. 다 긴팔 팔지. 지금 반팔 다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여름이 아예 끝났어요. 그거 뭡니까? 그 입추. 가을. 그렇죠. 입추가 지나갔잖아. 그럼 지금 잠자리 날아다니고 지금 이제 가을인데. 내일 모레 낙엽 떨어진다고요. 예. 반팔 말도 안 되지. 고맙습니다.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긴 팔티 길게 입으실 수 있는 거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 해는 있지. 그러니까 선케어는 사야지. 해는 있는데 더위는 지나갔으니까 긴 팔티는 입어야 되고. 예. 좋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시장 추가적으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코스피 코스닥 음전하기는 했습니다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
좀 종목군들이 네. 좀 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아까 이제 인디에프 같은 이런 대북주는 사실 이거 저는 좀 체크를 못했었던 뉴스인데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김여정 요 화면 보여주시면 네. 노동당 부부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내용 때문에 살짝 눌리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정책은 어쨌든 대북 친화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정책이 어쨌든 나오면 정책적으로는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거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조금 눈에 보여가지고 두산 퓨얼셀 FOC FO SOFC 관련된 연료전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쪽에서 요즘에 수소 에너지가 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정책으로 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얘도 좀 장중 급등이 좀 나왔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차 전지 쪽이 좀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비캠도 이거 이제 그 중국의 규제 관련해서 이제 반사수혜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종목이나 뭐 코스모학이나 요런 종목군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좀 이런 이벤트가 있는 쪽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화장품 발라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어렵냐고 요거 화장품 좀 발라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은 제가 두 분 자료 듣고 한번 바를게요. 셋다는 아니겠죠? 그러면 셋다 바르면 저 이제 피부 이제 좀 그런 거잖아요. 예, 선크림, 에센스 요거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분 자료 박혜정 부장님은 자료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그 미국장이 오늘 러셀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장에서 좀 특히 강했었던 쪽이 제가 봤을 땐 바이오랑 중소형주 쪽이었어요. 그래서 순환매의 흐름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M7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의 강세 흐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미국장이 이렇게 조금 쉬고 순환매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도 반도체 원툴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좀 소형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셀이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 러셀이 강할 때는 우리나라도 약간 순환매 성격에 강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좀 통계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 체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기사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요 가상자산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상승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거다라는 지금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신고가 같죠? 비트코인은 올라가다 좀 떨어졌고 신고가 같던데? 방금? 신고 갔어요. 방금 갔어요? 방금 네. 갔어, 방금. 네, 그래서 신고가 뭐 이것도 그런데 이 그 스테이블 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이더리움 쪽도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서클도 이벤트가 있었지만 요즘에 로빈후드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코인 거래소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이슈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협업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전통 금융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코인이랑 금이랑 은이랑 이런 것도 좀 잡다한 거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완전 손바뀜이 났다고 봐요. 개인은 이제 별로 없어요. 개인은 별로 없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코인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막 인플루언서처럼 으스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장난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관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때려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1비트코인? 1비트코인만 갖고 있어도 뭐 한 5년 10년 뒤에는 뭐 10배가 건물 하나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 와. 아파트 하나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금이랑 시총이 비슷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상방이 되게 크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빅테크 요 화면 보여주시면은 빅테크를 팔고 네. 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한 3, 4거일 만에 60% 올랐거든요. 네. 로빈후드도 차트 보면 장난 아니에요. 코인베이스도 되게 많이 올랐다가 얘는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지니어스법이 통과됐고 이 코인 3법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 관련된 시장들이 좀 핫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큰 기업들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코인 발행해서 코인 결제하면 뭐 할인 혜택 주고
뭐 우리가 이제 상품권 구매하는 것처럼 진행을 해버리면은 유통량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LCC 관련된 부분인데 뭐 사실 조금 항공 쪽이 수요가 되게 많기는 해요. 해외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공항이 없는데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대한항공이 프리미엄 좌석을 되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행 좋아하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코인 엄청 많다던데. 외삼촌이 잘하세요 가서. 어떻게 잘해야 돼요? 안마라도 좀 해야 돼요. 네, 뭘 하든 잘하십시오. 시킨 대로 하세요. 지갑 가져. 저도 돈 벌어요. 왜 제가 남에게 그렇게 잘 보여야 됩니까? 저 삼촌 사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코인 갖고 있다고 갑자기 가서 안마하면 마사지하면 이상하잖아요. 많이 갖고 계시다면서요.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 지금 얼마예요? 1억 6천. 1억 6,900. 근데 많이 갖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 잘 열심히 저도 지금 열심히 살죠. 저도 자생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1억 6천 저도 벌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인정합니다. 예. 자, 여기 화장품 바를게요. 여러분 이거 사줘야 돼요. 제가 삼촌한테 마사지 안 하려면 여러분 이거 사줘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에센스 멜라토닝 선크림입니다. 이거 조금 약간 가벼운 재질이고요. 아유, 코인 부럽지 않다. 아, 이렇게. 가벼워요, 물처럼. 이런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백탁 현상이 좀 덜하네요. 예, 그런 거는 요즘에 백탁 현상 있는 선크림은 잘 안 팔려요. 왜냐면 좋은 게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살짝 물처럼 이렇게 나온 요런 선크림들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하얘지는 것 같아요. 얼굴 이건 방송에는. 예. 됐죠? 고생 많으세요. 어우. 예.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력 예. 경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예. 어쨌든 뭐 지금 자. 이제 선크림 말씀하셨으니까 좀 받아서 화장품 이야기 물어보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화장품. 오늘 섹터 가운데 화장품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선크림 관련된 이슈가 있고 JP 모건이었나 모건스탠리였나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최근에 그 국내 ODM사 관련된 부분에서 셀 리포트를 낸 리포트가 또 나왔었거든요. 8월 12일인가 13일에. 그게 외사 리포트가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주가 거의 급락 상태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진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코스맥스하고 한국 콜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제 선크림 관련된 성장성이 2분기에 굉장히 좋긴 했는데요. 지역별로 뭐 중국 법인이나 미국 법인이 좀 주춤했고 수익성이 조금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로서 이제 조금은 안 좋은 리포트를 쓰긴 했습니다만 실제 좀 주가가 빠진 폭을 보면 사실 좀 과하게 빠졌다는 느낌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오늘은 또 실리콘2가 반등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 관련된 재고 부분이 있는데 3분기 재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실리콘2는 재고 부분이 상당히 큰 투자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재고가 바로 다음 분기에 매출로 거의 잡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3분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뭐 화장품주가 많이 오른 다음에 빠지면서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느냐 말을 하지만 네. 유럽 시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유럽 시장은 미국만큼이나 큰 시장이고 거기에서 실리콘2가 가고 있고 여러 업체들이 가는데 자,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2를 통해서 많이 커진 브랜드들이 자체 마케팅이나 유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실리콘투도 주가들이 좀 밀린 부분이 있지만 조선미녀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조선미녀가 실리콘투를 통해서 그 유통을 했을 때 네. 마진율이 한 40% 가까이 나온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조선미녀가 많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도 많이 컸으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리콘투에다가 하지 말고 자체 유통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나갔는데 마진율이 10%도 안 나오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리콘2에다가 뭘 주더라도 실리콘2를 통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게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미녀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실리콘2에서 빠질 수도 있어라는 우려 때문에 실리콘2가 더 크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로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있죠. 여전히 조선미녀는 실리콘2가 잘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브랜드들이 또 커지면서 이제 스타 브랜드들이 계속 이제 많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유럽 시장의 성장이 이제 초기 단계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저는 이제 실리콘2가 중동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초기에 마케팅 비용이나 초기 뭐 진출 비용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네. 성장으로 본다면 결국은 좀 더 확장 국면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꼭 봐야 될까?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낙폭 과대는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우리가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도 네. 하나의 어떤 전략적으로서 나쁘지 않은 어떤 뭐 투자 수단이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굉장히 좀 잘 해야겠지만 어쨌든 화장품 자체로는 또 잘 고르면 또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폭이 깊어지네요. 0.2% 넘게 밀리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 자체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600개, 하락 종목이 400개 이 정도였다면 지금 상승 종목이 400개 정도로 줄었고 하락 종목이 450개 이상 좀 늘어나고 있는 마이너스가 찍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지는 듯한 외국인도 아까 뭐 4,500억 정도 사다가 지금은 이제 코스피에서도 마이너스권으로 수급이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시 54분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 분, 오늘 우리 장은 요렇게 하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나씩 주신다면 마감까지의 전략은 보노님? 좀 최근에 좀 압축하자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그 얘기가 좀 이슈에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바이오 안에서도 아까 언급드렸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0% 그리고 조금 약간 어이없는 악재가 나왔던 알티오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좀 갈리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쪽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흐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미국장의 흐름을 봤을 때 러셀이 셌고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다 옵션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수급적인 부담감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너무 올라가더라도 좀 이전보다는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수급적인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투심적으로 무너지고 이거 약간 뭐 오늘 또 PPI에 대해서 좀 우려 목소리가 좀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고민을 해보신다면 뭐 약간은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이슈에만 좀 단기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기정 부장님은요? 네,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메로스 기자까지도 네.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기사를 냈기 때문에 페드의 대변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50bp 이야기까지도 살짝 올라올 정도로 예. 금리 인하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러셀 2000이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형주는 좀 쉬는 스타일의 변화가 좀 나타났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밈 주식을 사라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왜냐하면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면 결국은 스몰캡 러셀 2000들이 결국 어제 3% 정도 올랐나요?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뽑아 보니까 하루에 3% 오른 이후에 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중소형주 밈 주식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거의 60-70% 확률로 주가들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스타일 변화가 대형주보다는 금리 인하기에는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안 좋았던 회사들이 금리 인하기를 타고 좋아지면서 주가들이 움직인다는 논리로 이제 지금은 중소형주 쪽으로 베팅이 들어가는 그런 미국 시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것이고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런 밈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시장 끝물이야. 대형주 좋을 때 가다가 막판에 밈 주식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끝물로 들어가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양갈래로 좀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미국 시장은 밸류가 좀 비쌉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밸류까지 올라와서 20배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한국장은 아직까지도 밸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좀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고 나갈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율도 뭐 1,400원 거의 가까이 1,380원까지 있다가 만약에 원화 강세로 다시 돌아서면 금리 인하가 되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EM 쪽에 지금 관련해서 외국인들 투자가 가장 크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게 1등이 EM 주식의 매수 비중을 올리는 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부분들은 미국 장에 약간 조정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빠지기보다는 좀 더 탐색을 하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좀 이제 뭐 지금 시장 상황도 난이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좀 질문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밥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기획했는데요. 3프로TV와 하나증권이 밥보다 투자 하나 시청자 질문 모집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투자의 모든 궁금증을 밥보다 투자 하나가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질문에 정성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에 링크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내용 작성을 해주세요. 자세히 알고 싶은 종목, 궁금한 산업 트렌드, 나만을 위한 포트폴리오 상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밥보다 투자 하나 출연진들이 정성껏 방송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이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 선정이 되면요. 매주 5분을 선정해서 맛있는 점심 한 끼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도시락도 보내드리고요. 교환권도 보내드리고요. 랜덤으로 저희가 점심 한 끼 맛있는 거를 또 보내드리니까요.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식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른양님 2만원 그리고 샤네림님께서 2만원 보님님? 보노님? 네. 그냥 있는 대로 읽을게요. 네. 예. 보님님 클로징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혈 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님님이 보노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노님.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두 분 또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비 조심하시고 그렇게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이따가 클로징 벨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